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제가 좀 더 촉촉하고 오래 둬도 눅눅하지 않은 호박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사리입니다. 맛은 너무 있는데 말이죠. 손질되어 있는 것은 너무 비싸고요. 직접 손질하자니 복잡해서 헛갈리고요. 오늘 준TV로 해결하세요. 오늘은 손질법만, 내일은 나물 무침까지 선보이겠습니다. 게다가 가격 비교도 해드립니다. 오늘요 고소하고 맛있는 두부 버섯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밀가루 쓰지 않고 오트밀 쓰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오트밀,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밀가루 대신. 밀가루 역할은 원래 계란을 잘 묻히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히잖아요. 근데 밀가루가 그것만이 아니고 내용물, 야채즙이나 이런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트밀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의 그 건강한 맛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그거 해결해 보겠습니다. 귀리의 맛, 귀리의 건강, 오늘 이 두부 버섯전에 꽉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드시면 그 다음부터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늘 선보일 불고기는요, 정통 한국 불고기 양념을 하룻밤 재우지 않고 즉석에서 양념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 불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백화점 S에서 불고기용으로 미국산 앞다리살을 판매한다 하여 믿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이 있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름기가 적고 가격싼 앞다리살, 건강에 좋으면서도 충분히 부드럽고 촉촉하며 향과 식감이 살아있는 불고기를 선보이겠습니다. 이게 명태 회 무침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냉면 같은데, 여러분 모밀 같은데 올리셔도 돼요. 고명으로. 제가 오죽하면 이거 눌러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놓고. 그쵸?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황태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조리법으로 진짜 맛있는 요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드셔보시잖아요. 진짜 까무러치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등심구이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그냥 불판에 구워 먹는 걸 좋아할까요? 서양 사람 보면 소스도 있고 조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 등심구이요 원래 고기 맛 해치지 않고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래고 거기에 빠진 재료 때문에 더 놀라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녹두전, 빈대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길을 가다 보면 빈대떡이란 글자도 많았는데 요즘은 쉽지 않죠.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전통 방식 이북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맛 그대로죠. 이런 건 절대 광장시장에 없습니다. 왜냐면 맛있는 재료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죽여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랑 오늘 한 10분만 하시면요 여러분 녹두전 장사하셔도 됩니다. 자, 믿고 따라오세요. 진짜.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녹두만큼 속이 꽉 찬 녹두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녹두전 찢으시면, 젓가락으로 찢으시면 속이 막 얽히고 성켜서 막 먹을 게 너무 많은 그런 녹두전 만들 거예요. 오늘 재료는 녹두와 숙주나물 그리고 고사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에 항상 있는 것들이죠. 냉장고에 신김치나 남아있는 소고기 아니면 삼겹살, 그리고 파,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 찹쌀이면 됩니다. 없으면 찹쌀가루나 전분가루도 뭐 오케이죠. 양파 간장 만들 거니까요. 간장, 식초, 물만 있으면 되고요. 어떠세요? 할만하시겠죠? 이제 요리 시작합니다. 우선 녹두전에 기름기를 다 잡아먹는 양파 초간장을 만들어 볼까요? 양파 간장은 양파가 우러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일 먼저 만들겠습니다. 간장 3스푼 넣어주시고요. 똑같은 양으로 물도 3스푼 넣겠습니다. 기름기가 있는 전이니까요. 초간장 만드는 겁니다. 식초도 3스푼 넣겠습니다. 양파 반개 편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양파 초간장은 간장, 식초, 물 1대 1대 1의 비율로 넣고요. 양파를 반 개나 넣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설탕은 넣지 마세요. 양파의 은은한 향이 단맛을 다 충족해 줍니다. 이제 녹두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물에 담그어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리시거나 밤새도록 냉장고에서 불려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녹두 350g 밤새 냉장고에 불렸습니다. 그랬더니 손으로 조금만 만져도 녹두의 녹색 껍질이 벗겨지고 노란 속살이 다 보이죠. 녹두는 처음 씻으면 거품이 엄청 나와요. 이건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녹두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 때문인데요. 사포닌 성분은 물을 싫어하는 녀석과 좋아하는 녀석이 있어서 비누처럼 거품이 많이 난대요. 깨끗이 헹구시면 되고요.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내어 녹색 껍질들만 버려보겠습니다. 녹두는 찬 성분과 해독작용으로 화병, 고혈압, 당뇨 등의 약조로 쓰여왔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모두 녹색 껍질에 함유되어 있던 거 모르셨죠? 드셔도 돼요. 몸에 좋은 약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녹두 껍질은 완전히 다 벗길 수는 없고요. 대충 할 수 있을 만큼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미 다 삶아져 있는 시장 있는 고사리를 사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손질된 삶은 고사리를 사오셨다면요, 요리하시기 전에 꼭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시고 차가운 물에 10분만 담그었다가 헹구어서 요리하세요. 건 고사리를 사오셨다면 여기 나오는 건 고사리 손질법을 꼭 먼저 봐주세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녹두 350g을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끈끈함을 위해 찹쌀은 40g을 넣겠습니다. 약 10분의 1을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찹쌀 가루를 넣으셔도 됩니다. 물은 조금 넣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녹두 농도를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녹두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녹두를 불렸을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다가 요리 전에 바로 갈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녹두를 거칠게 갈아서 녹두전 먹을 때 녹두 식감이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이 정도 거친 게 녹두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맷돌에 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야. 오늘 저는 숙주 100g을 준비했습니다. 녹두에서 나온 것이 숙주고요. 콩에서 나온 것이 콩나물입니다. 숙주나물 원래 이름이 녹두나물인 거 아시죠? 그러니 녹두 빈대떡에는 숙주가 진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숙주는 자르지도 않고요, 데치지도 않고 깨끗이 씻은 후에 바로 사용할 겁니다. 대파는 길이를 5, 6cm로 뚝뚝 잘라주시고요. 반을 살짝 가르고 세로로 얇게 썰어주세요. 오늘 만드는 녹두전은 많은 것들이 길쭉길쭉 들어가 서로 엉키게 만들 겁니다. 고명인 홍고추 2개는 어슷 썰어주세요. 마늘 5개는 우선 시원하게 으깨신 후에 다져주세요. 청양고추는 크기가 너무 크면 매우니까 잘게 다져 넣어주세요. 신김치는 속을 다 털어내시고 키친타올로 국물과 양념을 다 닦은 후에 썰어 넣어주셔야 합니다. 절대 물에 빨지 마세요. 맛이 없습니다. 녹두전 먹을 때 김치의 식감을 느끼려면 크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세로로 약 2cm 두께로 길게 자르시고요. 가로로 약 1cm 정도의 두께감이 있어야 그래도 씹는 맛이 납니다. 원래 전통식은 녹두전을 돼지 비계로 지지지만 전 저의 외할머니 스타일로 기름기 없는 소고기 우둔살을 사용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고기는 선택하시고요. 식감을 고려해 한 1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 재료들 이제 그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면묶음으로 밑간해서 만들면 간을 세게 하지 않고도 완벽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고사리와 숙주입니다. 고사리 숙주에는 소금 2꼬집과 마늘 약간, 참기름 1작은술 넣고 버무려서 밑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김치와 파채입니다. 자른 김치와 파채, 다진 마늘을 함께 넣고요. 참기름 1큰술을 넣어서 무쳐 놓습니다. 마지막 소고기는 소금 2꼬집, 후추 약간, 마늘 조금, 그리고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재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10분이 지났네요. 먼저 프라이팬을 센 불에 올리고요. 기름기 없이 소고기를 넣고 50% 정도만 익혀주세요. 어차피 녹두전 지질 때 다 익을 테니까요. 소고기에 이미 참기름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기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익힌 소고기, 김치, 고사리, 숙주 모든 재료를 갈아 놓은 녹두 안에 넣으시고 두 손으로 구석구석 섞어주세요. 다들 녹두 안에서 얽히고 설켜서 절대로 녹두전이 깨지지 않습니다. 맛은 더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섞어주는 거죠. 맛있겠죠? 구석구석 완전히 섞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맨 처음부터 광주리의 녹두전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센 불에 팬을 올리시고 달구어주세요.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이제 국자로 지름이 10cm가량 나오게 팬에 올려볼까요? 두껍게 만드셔야 맛이 있습니다. 국자로 한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시고 굳기 전에 수저로 대충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프라이팬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좋고요. 기름은 충분히 넣어주세요. 다른 전에 비해서 녹두전은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맛이 있습니다. 이제 윗부분이 익기 전에 준비한 붉은 고추 고명을 올리시고요. 국자나 뒤집개로 살짝 눌러주세요. 붉은 고추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또 색깔 내기가 힘들거든요. 녹두전 가장자리가요 노릇노릇한 빛이 나오고 팬을 흔들었을 때 녹두전들이 막 썰매 타듯이 움직이면 이제 뒤집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작업이 있습니다.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준TV의 비법.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감자 전분입니다. 감자 전분은 조금만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의 구멍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요만큼의 감자 전분으로 정말 바삭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은 꼭 99.9% 감자 전분을 써주셔야 합니다. 한나라의 마트에 가시면 국산 감자 전분이 1kg에 7,000원이에요. 그러면 1kg면 녹두전 몇백 장 만들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없네요. 한번 찢어볼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역시 저는 중간에 집어 먹어야 맛이 나죠. 아니 이 맛이에요. 와, 녹두전 되었습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우리 적어도 이렇게 하고 먹자고요. 멋있죠? 어떠세요? 오호, 이 정도는 돼야죠. 저 이제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아까워서 못 먹겠네요. 이걸요, 쭉 찢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감탄했어요, 저한테.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김치의 사각사각한 맛 나고요. 숙주의 아삭한 맛, 고사리의 부드러움, 그 다음에 녹두가 갖고 있는 이 향기, 꽃까지요. 여러분 꼭 만들어주세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줄TV 준입니다. 전도 먹고 싶고요, 녹두전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부침개도 먹고 싶고요. 근데 재료는 없고 화장이 복잡할 것 같고 이럴 때 딱 좋은 거 있습니다. 부추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추전. 남녀노소 다 좋아하죠. 아이들 간식거리, 아빠의 막걸리 안주. 부추를 따지자면 영양분이 진짜 풍부하죠. 혈액도 맑게 하고요. 부추하고 청양고추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거 만들겠습니다. 오늘 비 안 오나요? 비 오면 진짜 좋을 텐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에 좋다는 부추를 깨끗이 씻어볼까요? 씻는 동안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해독작용을 하는 식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동의보감엔 간에 좋고 심장에 좋다고 했죠. 일단 독소 배출에는 최고라고 하네요. 부추를 씻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부추만큼은 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싱싱한 놈으로 사오셔야 합니다. 요리도 그날 하시고요. 참 잘도 시들고요. 상하는 것도 쉽습니다. 깨끗이 씻고요. 물기를 또 빼시고요.
길게 뚝뚝 한 4-5cm 정도로 썰어주시죠. 이제 부추의 향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매콤한 청양고추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매운 거 싫어하는 분은요 반 개 정도만 넣으시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시고요. 잘게 다져주시면요 한 입 물었을 때 너무 매운 상황은 피할 수 있겠죠. 붉은 고추 하나는요 얇게 썰어주세요. 요놈은 매운맛보다는 푸른 부추와 어울리는 색깔 내기용 고명입니다. 부추전과 함께 먹을 양파 초간장용으로요 양파 4분의 1개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네,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네요. 밀가루 반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밀가루 1컵 넣어주시고요. 계란 1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1 작은술과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물 넣겠습니다. 밀가루와 동량인 물 1컵 넣어주겠습니다. 오늘의 준수 팁 셋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부추전에는요 밀가루 반죽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야 맛이 있습니다. 향이 좋은 부추는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준수 팁입니다. 보이시죠? 점도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밀가루 1컵에 물 1컵, 계란 하나, 소금은 작은 술 하나, 후추 약간 딱 좋습니다. 이제 부추를 반죽한 밀가루에 넣어줍니다. 썰어놓은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서로 잘 섞어줍니다. 반죽을 잠시 옆에 놔두고요. 양념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념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수 팁 2. 양념장 레시피는 아주 쉽습니다. 간장, 정수물, 식초가 1:1:1입니다. 오늘은 양파를 잔뜩 넣을 거예요. 부추전에 기름기를 잡아주는 양파의 그 특별한 향과 아시죠? 양파는요 기름기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름기 많이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는데요. 저도 양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뚱뚱할까요? 아무튼 양파장은요 미리 만들어 놓아야 양파 향이 우러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맨 처음에 만드시고요. 아니면 부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만드시죠.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반죽에 묻힌 부추를 골고루 펴주세요. 제가 장갑을 낀 이유는요. 부추를 프라이팬에 넣을 때 밀가루 반죽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얇게 썬 붉은 고추 고명을 올려줍니다. 여기에 반죽을 조금 올려줘서 고명을 고정시키시고요. 접착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몇 군데에 반죽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필요하면 주변에 기름을 더 넣어주시고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해지고 살짝 들어보시면 얼만큼 밑이 바삭하게 익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준수 팁 3, 세 번째입니다. 이미 바삭바삭하지만 여기에 감자 전분을 살짝 뿌려주면 정말 바삭바삭해집니다. 부침가루, 튀김가루보다 훨씬 바삭하고요. 다른 조미료가 첨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부침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때도 밑에 있는 감자 전분을 생각해서 식용유를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흔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추전이 슬슬 미끄러져 나가죠. 그러면 아랫부분이 거의 익어가는 것입니다. 살짝. 이제 거의 익은 것 같은데요. 자, 부추전을 뒤집어 줄까요? 아, 예. 좋게 됐습니다. 맛있겠네요. 맛있게 보인다. 기름을 다시 넣어주는 이유는요. 조금 전 뿌린 감자 전분이 기름과 어우러져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난지 한번 볼까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있잖아요. 설탕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 이거. 이렇게 단데 여기 설탕 왜 넣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거 넣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설탕 꿀 1g도 안 들어가고 꿀단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무나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드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드시라고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제가 무나물을 만지면서 여러 생각이 담겼어요. 옛날에 그
맛있던 무나물은 어디서 먹은 거지? 한정식집인가 아니면 식당인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 집도 아니었어요. 단지 저희가 요리할 때 무를 썰다 보면 꼭다리 남는 거 한 개 씹어 먹으면 너무 달고 맛있잖아요. 물론 뭐 겨울무 맛이고 여름무 뭐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다 관계없이 무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나물을 막상 해서 먹으면 어떤 건 맛이 있고 어떤 건 맛이 없고 왜 그럴까요? 이 무보다는 더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넣죠 거기다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하면서 보여드리면 돼요. 오늘 제 무가 이게 125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씻어왔어요. 씻어왔는데 껍질부터 까겠습니다. 자, 오늘 무나물요 깨끗하게 그냥 하는 거니까 감자 까는 칼로 그냥 껍질 벗겨주세요. 오늘 저 무 길이를요 하나당 한 7, 8cm 정도 할게요. 요거 지금 요 정도에서 3등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하나 잘라주고요. 무는요 여기 자른 단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선이 있죠.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다시 채를 치면 많이 부스러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 방향으로 무 길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 이렇게 썰어서 얇게 이렇게 썰어갖고 채를 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오늘 좀 두껍게 썰겠습니다. 이 정도요. 자, 이 정도 두께로 할 거예요. 그런데 채칼 있으신 분들 다 채칼 쓰세요. 저는 제 채칼 중에 제일 두꺼운 녀석으로 썰겠습니다. 여러분들 채칼 하실 때 꼭 장갑 끼시고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 꼭다리는 두께 좀 다르지만 그냥 여기서 이 두께만큼 해가지고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얇게 썰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놓고요. 자, 물을 여기다가 그릇에 넣겠습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1.2kg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냉장고에 드시고 진짜 찬 상태에서 드시면 제가 제목에 쓸까 하다가 안 썼는데 말이 많을까 봐. 진짜 동치미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요 양파 하나 꺼냈는데요. 얘는요 300g이 좀 넘죠. 그러니까 무 무게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자, 이 정도 사이즈 하나 하겠습니다. 양파는요 얇게 썰어주세요. 양파도요 요 무 위에 넣어줍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처음부터 무하고 양파를 소금에 절일 거예요. 이거 저희가 김장하고 김치 하실 때 하듯이 하는데 오늘 저희가 절이는 소금은 물에 씻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희가 먹는 간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양파까지 해서 거의 1.5kg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1% 해갖고 15g 넣는데 저는 10g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0g이면 손으로 해가지고 한 9꼬집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저는요 오늘요 작은 술로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 천일염인데 요거 천일염 볶아가지고 갈은 거예요. 그럼 일반 시판되는 소금보다 요게 한 20%덜 짠 겁니다. 그런데도 요거밖에 안 해요. 보세요. 넣고 간 본 다음에 이따 더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그릇이 작네요. 그래도 잘 묻혀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골고루 묻힌 것 같아요. 골고루 묻혀주세요. 자, 김치 담그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담그시는데 나중에 이거 씻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게 적당하게 넣는 거예요. 지금 약간 덜 짭짤한가? 아주 맛있어요. 맛을 보니까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돼요 그냥. 자, 더 넣습니다. 한 꼬집. 벌써 무하고 양파에서 즙이 막 나오죠. 자, 이 상태로 해가지고요 15분 절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배추김치 할 때 배추 절이시면 절였나 안 절였나 이거 배추대 이렇게 해보시죠. 이거 부러지나요? 부러지네. 이렇게 해보시죠.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맛있게 돼요. 자,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15분 다 되네요. 올려요. 끄고 올게요. 딱 15분 됐는데요. 제가 중간에 한두 번 이렇게 뒤적거려 줬습니다. 볼까요? 어느 정도 됐는지. 자, 무가 얼마나 절였을까 보세요. 자, 이 정도면 정말 보세요. 안 떨어지죠? 이 정도면 뭐 잘 된 겁니다.
맛있습니다. 절이시는 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20분 하셔도 돼요. 저희가 소금을 조금 넣었으니까 20분 정도 절인다고 생각하시고 5분만 있다 움직일게요. 자, 물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물들 나오죠. 양파하고 무에서 즙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요 냄비로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요 여기 무하고 양파에서 물이 나오겠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 오늘 기름에 볶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컵 조금만 넘게 지금 한 컵 하고요 한 컵 한 3분의 1 이 정도만 물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밑에 깔아줄게요. 이렇게요. 제 웍은 좀 두꺼워요.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두꺼운 냄비를 쓰세요. 웍이든 뭐든 센 불로 올려줍니다. 뚜껑 닫지 않고요. 이 밑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자, 이제 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요 중불로 낮추고요. 뚜껑 닫고요. 7, 8분 후에 다시 한번 속을 뒤집어 주고 다시 뚜껑 닫겠습니다. 아, 이제 7분 됐네요. 자, 끄고요. 한번 뒤집어 줄까요? 한번 뒤집어 주고요. 딱 3분만 있겠습니다. 물 엄청 많죠? 이 물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자, 이렇게 3분만 있게 놔두겠습니다. 다 됐을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자, 불 끄고요. 어느 정도 됐나 한번 볼까요? 살짝 다시 한번 뒤집어 주고. 자, 여기 있고요. 맛 좀 볼까요? 부드럽고요. 식감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단지 모르실 거예요. 알도 못하게 달아요. 무하고 양파하고 다 달잖아요. 제가 여기요 마늘 넣어봤고요, 쪽파 넣어봤고요, 다시마 넣어봤고요, 다 쫓겨났어요.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 자체의 맛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 자체를 저희가 살려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상황 같아요. 그 대신 요것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냉장고에 넣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여기서 담으세요. 물도 담으세요. 이 국물 설탕물보다 답니다. 일단 먼저 요거는요 밖에 좀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을게요. 자, 먹을 거를 그릇에 좀 담겠습니다. 자, 여기 담았습니다. 자, 담고요 일로 옮길게요. 제가 여기다가요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테스트 해봤는데요 들기름이 훨씬 맛있습니다. 참기름에 비해서 이게 100이면 참기름 한 70%? 근데 들기름 없으면 참기름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얼만큼 넣느냐, 아주 조금 넣어야 됩니다. 요만한 무나물이다 그러면 요 작은 술에 반의 반? 더 넣으면 안 돼요. 얘가 너무 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섞으세요. 들기름은 여러분 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냉장고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놨다가 냉장고에 놔둔 겁니다. 물 많죠? 얘는 물 많이 했습니다. 요거 먼저 한 입 먹어볼게요. 찬 거를요. 그리고 들기름 밑에 넣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냐면요. 어우, 이거 꿀물보다 훨씬 달아요. 진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놀랐어요. 아, 여기다 설탕을 왜 넣죠? 들기름 살짝만 넣으시고요. 제가 참깨를 뿌려봤더니요 맛은 있어요. 근데 원래 맛을 좀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옛날에는 저희가 비빔밥 위에 무나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무나물 없죠. 그러니까 무나물 자체가 그렇게 단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비빔밥에 넣는 거는 그렇게 양념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다음에는요 좀 더 재미있거나 재료의 맛을 살리거나 간단하거나 찾아보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